비트코인 가격 얼마나 또 상승을 했는지 지금은 현재 살짝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격 추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10월 첫날인데요. 매주 금요일 날은 옵션 만기, 선물 만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인데요. 금요일 날 밤 미국 시장 시작할 때 옵션 만기가 되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며칠 전 하루 이틀만 하더라도 4만 1,000까지 내려왔으니까 4만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랬다가 이틀 사이에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그다음에 또 미 연준의 암호화폐 금지 계획 없다라는 호재가 2개가 나오면서 추세의 하단부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단기 추세 구간에 있는데, 추세 하단에서 추세 상단까지 지금 급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간 옵션 만기가 있는데, 상단이 지금 44,000달러를 돌파할 거냐, 옵션 만기 전 아니면 옵션 만기 때 위쪽이 열리느냐인데요. 저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나온 호재로 봤을 때는 위쪽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거 50일 이동평균선과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두 가지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인데요.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우상향이 되느냐 우측으로 되느냐. 지금 50일 평균이 그동안에는 하락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5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은 전 50일 평균으로 수익권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도 지금 하락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 가격이 46,000달러입니다. 어제 오늘의 호재를 토대로 해서 오늘 밤 옵션 만기가 있는데 44,000을 뚫고 46,000, 궁극적으로는 5만 달러죠. 10월 달에 다시 5만 달러를 회복할 거냐라는 건데, 9월 역사적 통계로 부정적이었던 달이고, 그런 달을 넘기고 10월 출발이 지금 약간 밀리고 있지만 오늘 밤 이벤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사이에 44,000 위로 또 46,000대까지 한번 점프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원화도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다 올라온 거죠. 똑같이 장대 양봉 모습 어제 나왔던 거, 비트코인 ETF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승인 나지 않은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ETF 승인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000만 원 이상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봤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급변동이 나오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 상단부에서 하단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옵션 만기 변수도 있기 때문에요. 5,240만 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아침에 5,500대 위 5,370까지 나왔었는데요. 5,240 정도 지지되느냐 이 부분 보시고, 눌렀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200이평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00일 이평선의 가격 5,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9월달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죠. 이런 자리, 여기가 5,800만 원 자리니까 여기를 궁극적으로는 뚫고 올라와야 의미가 있는 6천만 원, 또 달러로 봤을 때 5만 달러, 우리로 6천만 원,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0월 첫날이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달 통계적으로 안 좋은 9월달 뺏기지 않고 고래들은 샀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고래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불안하면서 뺏겼을 수도 있는데
뺏기지 말고 잘 가보자라고 했는데요. 예, 잘 참고 9월을 마무리하신 분들 10월을 기대하면서 10월 1일 뭐 하여튼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말씀 감사합니다. 하만식 전문가님의 또 10월을 힘차게 시작해보자는 응원이 또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살짝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다가 일부라도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짚어주신 코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NFT와 또 디파이 코인들이 있는데 좀 오늘 디파이보다는 NFT 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주요 또 시총 높은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흐름하고 디파이와 NFT 코인들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뭐 최근 24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약간 쉬는 양상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현재로 봤을 때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앞에서 살펴보는 대로 밑에서 4만 1천에서 4만 4천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눌러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흐름 중에 비트코인이 1.98% 지금 현재 24시간 기준인데요. 1.98% 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더가 2.25%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거래소 코인, 바이낸스 코인이 4%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코인이 산다, 거래소 코인이 올라온다. 예,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좋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11위에 루나 코인이 9% 올라오면서 디파이 코인 중에 1위권으로 시가총액 1위로 다시 회복이 된 게 간밤의 특징이고요. 디파이 쪽으로 넘어가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디파이 코인들은 1위권 가지고 지금 시총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루나가 말씀드린 대로 8% 올라와서 시가총액 1위로 됐고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유니스왑 2%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발란체는 그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있었는데 이전에 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나와 유니스왑 그다음에 아발란체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고의 포트 안에 루나든 유니스왑이든 아발란체든 이 세 가지의 코인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또 아니면 세 개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NFT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또 오늘 NFT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가 하루에 뭐 20여 개 이상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NFT의 확장, NFT의 증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NFT 관련되는 코인들의 움직임도 거기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NFT 시장 쪽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권부터 전부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펼쳐지고 있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엑스인피니티, 그다음에 테조스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하단에 있던 그런 NFT 관련되는 코인들의 흐름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엔진 코인,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샌드박스 6%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왁스가 급반등이 나왔는데 17% 정도 올라오는. 그래서 어제 오늘 24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NFT 관련되는 코인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FT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디파이 중에서 루나와 유니스탑, 아발란체 이 셋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높은 코인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또 뭐 기다리던
ETF의 승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 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리플에 대한 소식도 어제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에는 주목하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좀 가격이 아직은 좀 적다고 할까요? 싸다고 할까요? 이런 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한만식 전문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가격이 아직은 싸고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좀 새로 발굴하는 데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초보자분들한테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시, 어떻게 1억이라 예를 들어서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략에서 저는 바뀐 게 지금 없습니다. 9월 달에 많은 하락에 대한 우려, 이거 지금 중국이 다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의 시장을 보면서 오히려 하락 시에 매수 기회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최소한 3개월입니다. 내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1, 4분기까지 여윳돈으로 있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1억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분산해서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순환 상승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순환 상승한다? 비트코인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급 코인, 시가총액이 큰 가격이 비싼 메이저급 코인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요. 가격이 싼 거, 저가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원, 50원, 100원 이하의 저가 코인 그룹이 있고요. 일반적인 알트코인 그룹,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는 크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A, 메이저급 코인 B급,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알트코인 C급,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D급 코인, 뭐 A급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A, B, C, D로 구분했을 때 순환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 올라가질 않고 비트코인이 먼저 기준을 잡고 메이저급 코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저가 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순환해서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메이저 코인의 한 50% 비중,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저가 코인의 10%의 비중,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의 40%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루 이틀 이런 거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중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 2, 3개월 이상 좀 길게 보고 투자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되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비중만, 30%의 비중만 단기 접근, 좀 빠지면 사고, 그렇게 사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30%의 비중만 단기 매매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과 또 일정 부분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거, 이런 투자 방법이 뭐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암호화폐 한 4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하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났는데 이런 방법이 저는 좋고 실제 성과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직접 트레이딩을 해야지 시청자분들께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수료만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갑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일단 1,000원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일단 이 1,000원의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기까지 해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좀 코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밖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먼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더리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이더리움의 흐름은 비트코인하고 큰 차이는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질 때는 조금 더 빠지고 뭐 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올라올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더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 흐름 자체에서 큰 변동은 아직 없고요. 일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봉 형식으로, 일봉에서 200일 이평선 이탈 없이 비트코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큰 흐름은 뭐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제 이번 주에 방송에서 언급드렸고 한번 언급했던 몇 가지 코인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인피니티인데요. NFT 최근에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관심에 있는 분들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죠. 6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지난 21일이 지금은 이제 9만 원, 어제 9만 원 위로 왔다 갔다 지금은 9만 원에 안착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돌파의 모습이 나올 거냐 10월에 보자. 특히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만 원 돌파가 되는지 보시자고 했는데, NFT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10만 원, 11만 원, 또 잘하면 신고가, 새로운 고가가 10월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면서 10만 원 위, 11만 원 이런 가격대가 새로운 가격이 보일 때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따라가서 매수하지 마시라. 빠질 때 사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88,000원, 9만 원 이하 가격이 내려왔었는데요. 오늘 혹시라도 9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을 보인다면 9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 그 다음에 한 10만 5천 원, 11만 원 이런 때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모스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에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타격을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모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43,000원 초반대가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얘기해드렸던 거 오미세고, 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전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올라가고 쉬고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매도 의견, 위쪽으로 신고가가 나왔을 때 매도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또 매도가 어제 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재매수하는 거는 이 앞에가 눌림 자리니까 여기죠. 다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매수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잠깐 봐드리면 앞에 눌림 자리 구간, 이 앞에 눌림 구간이 13,700원이니까 14,000원 이하, 14,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테조스의 흐름, 테조스는 디파이와 NFT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편안하게 이 밑에 있는 6,000원이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500원 이하권에서 두세 번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충 7,500원 이런 자리까지 왔으니까 수익권 내지는 본전 정도 될 텐데요. 9,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를 목표가로 해서 한 9,500원 이런 정도 10월 초에 목표가로 올라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주말이죠. 주말에 너무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좀 주말은 또 여유를 가지시면서 10월 달 큰 그림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